안녕하십니까, 김기현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상속과 증여설계 유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텐데요. 저희가 가입 설계를 하다 보면 생명보험이나 어떤 그 연금보험, 특히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 설계를 하시다 보면 어느 경우는 상속이 또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어느 경우는 또 증여로 보는 경우가 있죠. 이게 좀 헷갈리실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종신보험이나 연금 설계를 할 때 어느 경우는 상속으로 보고 어느 경우는 증여로 보는 어떤 유형들이 있죠. 그런 유형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목차를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상속 설계 유형을 익히고 이제 활용하는 전략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역시 증여 설계 유형을 익히고 활용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상속 설계 유형인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상속을 하면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네, 보험 중에 종신보험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종신보험을 활용했을 때 어떤 때 상속으로 보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거는 이제 설계를 두 가지로 제가 예시를 해봤는데요. 자,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어떤 식으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상속으로 볼 거냐, 상속으로 안 볼 거냐,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본인 상속인이죠. 자, 이렇게 되면 본인이 사망을 하게 되면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법정 상속 지분대로 이제 배분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두 번째 보시면 수익자가 배우자로 돼 있죠. 이 경우는 배우자한테 100% 상속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사망보험금을 비과세 처리하기 위해서 계약자와 수익자를 동일하게 설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본인을 피보험자로 잡고 계약자, 수익자를 배우자로 잡게 되면 본인이 사망을 하게 되면 배우자가 돈을 내고 배우자가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한테 100% 상속은 되되 세금이 없는 절세 전략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위에 있는 두 가지 설계는요, 상속 재산에 보험금이 편입이 돼서 같이 세금을 매기게 되는 간주상속 재산으로 이제 편입이 되는 거고요. 아래에 있는 거는요, 상속을 받기는 받지만 배우자가 내고 배우자가 받은 거죠. 그래서 세금 관계는 사실은 없죠. 그래서 사망보험금만 별도로 이렇게 상속 재산에 편입을 안 하고 비과세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상속 설계 유형인데요. 이번에는 연금보험을 가지고 상속으로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좀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아니, 연금보험에서 무슨 상속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런데 한번 유형을 한번 같이 보면서 연금보험에서도 이렇게 상속이 발생할 수 있구나, 이런 케이스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아빠나 엄마가 계약자와 수익자가 되고요. 이제 자녀를 피보험자로 설정을 해서 연금보험을 가입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되면 나중에 결국은 이제 부모님이 돈을 내고 부모님이 돈을 받게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피보험자 나이가 45세부터 연금을 받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녀 나이가 45세 이상이 되면 이제 부모님이 연금을 받겠죠. 자, 중요한 건 부모님이 연금을 받으시다가 언젠가 사망을 하시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부모님이 받은 연금을 그대로 자녀가 연금 수령권을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그 연금 수령권을 상속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이제 상속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연금이라는 거는 일시금으로 딱 주는 게 아니고 매년 이렇게 계속 정기적으로 현금 흐름이 발생되는 부분들을 상속을 하게 되죠. 자, 이런 경우는 정기금이라는 걸 통해서 상속을 얼마만큼을 할지를 평가를 하게 되죠. 바로 이게 정기금 평가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 할인율을 6.5%, 3.5% 이렇게 좀 높게 유지를 했다가 최근에 3%로 낮아졌죠. 할인율이 낮아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좀 불리하긴 하지만 여전히 절세 전략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엄마나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씩을 연금을 받다가 이제 사망을 했을 때 그 100만 원을 아들이 고스란히 상속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제 아들이 70세부터 100세까지 이렇게 100만 원씩을 계속 연금을 상속받는다라고 하면 명목가액, 즉 100만 원씩을 30년 동안 받으면 3억 6천만 원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걸 정기금으로 3%로 할인을 해가지고 70세 시점에서 상속 가액을 결정을 하게 되면 약 2억 3,500만 원이 되죠. 보니까 1억 2,500만 원을 줄여서 상속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3억 6천만 원을 상속했을 때보다 훨씬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요. 연금을 받을 때 부모가 연금을 받고 이 자녀가 연금을 상속을 할 때 상속이 개시될 수가 있다. 그런데 연금은 정기금을 평가함으로 인해서 상속 가액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증여 설계 유형을 같이 알아볼 텐데요. 상속 설계와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 상속은 실제로 이제 사망이 발생을 했을 때 상속으로 보는 거고요. 증여라는 것은 살아 있을 때 이전시켜주는 부분들이 바로 증여가 되겠습니다. 자, 종신보험을 설계를 해서 증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걸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배우자가 계약자가 되고 수익자가 돼서 이렇게 종신보험을 설계를 하게 되죠. 이런 경우는 실제로 본인이 사망을 했을 때 상속세를 내지 않도록 이제 비과세 설계를 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계를 하다가 나중에 수익자를 자녀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빠가 피보험자가 되고 이제 엄마가 계약자가 되고요. 수익자를 자녀로 변경을 하는 그런 그림이 되겠는데요. 이런 경우가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변경을 한 후에 예를 들어서 본인인 아빠가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보험금이 어떻게 이전이 될까요? 자, 이게 결국은 배우자가 돈을 내고 아들이 받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상속 개념이 아니고요. 증여 개념으로 보는 거죠. 즉 엄마가 내고 아들이 받는 거죠. 그런데 그 증여하는 돈을 얼마로 볼 거냐? 아빠의 사망보험금을 엄마가 아들한테 증여한 걸로 봅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볼까요? 역시 배우자가 계약자, 수익자가 돼서 이제 종신보험을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역시 나중에 자녀를 수익자로 변경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변경을 해서 종신보험을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됩니다. 그럴 수가 있겠죠. 해지를 하게 되면 해지환급금이 발생을 하겠죠. 그 해지환급금을 누가 수령을 하게 되나요? 네, 자녀가 수령을 하게 되죠. 자, 그럼 이 경우도 역시 엄마가 돈을 내고요. 자녀가 해지환급금을 받는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해지환급금을 배우자, 즉 엄마가 자녀한테 증여를 한 걸로 봅니다. 자, 위에 있는 거는 아빠의 사망보험금을 엄마가 아들한테 증여를 한 케이스고요. 아래에 있는 그림은 종신보험의 해지환급금을 엄마가 아들한테 증여를 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종신보험에서도요. 상속뿐만 아니라 이렇게 증여로 볼 수 있는 사례들이 있다는 거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역시 종신보험인데요. 이번에는 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종신보험이 있죠. 최근에 어떤 비과세 형태를 물려주는 증여의 개념으로 전환을 하는 종신보험 설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자,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역시 배우자가 계약자가 되고 수익자가 돼서 종신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저축 형태로 전환을 할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환 시점에는 피보험자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피보험자 변경을 할 때 여러분 어떤 분으로 변경할 수 있죠? 가족관계 증명서에 등재된 15세 이상의 자녀나 또는 배우자로 피보험자를 변경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돼서 쭉 가다가 나중에 이제 보험을 해지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해지환급금이 발생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해지환급금을 발생을 하기 전에 피보험자를 자녀로 변경하고 수익자도 자녀를 이미 변경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 실제로 돈은 누가 냈나요? 배우자가 돈을 낸 거죠. 즉, 엄마가 돈을 냈고요. 이 해지환급금을 누가 받게 되나요? 자녀가 받게 되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지환급금을 자녀가 수령을 하게 될 때는 엄마가 아들한테 이 해지환급금을 증여를 한 걸로 보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요. 똑같은 케이스인데 피보험자를 변경하고 저축형으로 전환을 하다가 이제는 해지한 게 아니고요. 이걸 연금으로 이제 전환해 가지고 연금을 수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연금을 누가 받게 되나요? 지금 수익자가 누군가요? 자녀죠. 자, 엄마가 돈을 내고요. 나중에 자녀한테 이 연금을 증여를 하게 되죠. 자, 그럼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연금을 증여를 할 때는 일시금으로 딱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평가를 하냐? 정기금을 활용을 해서 평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배우자, 즉 엄마가 자녀한테 이 정기금을 활용해서 증여를 한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종신보험에서도요. 증여로 볼 수 있는 설계 유형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것과 동일하게요. 종신보험을 가입을 했다가 나중에 저축으로 전환을 하면서 피보험자 수익자를 자녀로 이제 변경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변경을 했는데요. 변경을 한 이후에 자녀가 또 계속 보험료를 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종신보험을 가입할 때는 엄마인 배우자가 돈을 내는 거고요. 이렇게 저축형으로 전환을 할 때는 자녀가 돈을 낼 수 있겠죠. 이렇게 낸 사람이 좀 다를 때는 증여를 어떻게 볼 거냐? 이것도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지환급금을 결국은 엄마가 자녀한테 증여를 한 걸로 보죠. 자, 이럴 때는요. 배우자가 납입한 비율만큼만 과세를 하는 거죠. 즉 배우자라는 거는 이제 자녀 입장에서 보면 엄마가 되겠습니다. 자, 엄마가 납입한 거는 증여로 봐야 되겠죠. 근데 자녀가 납입하고 자녀가 받은 그 부분은 사실 내고 받은 거니까 낸 사람과 받은 사람이 동일하기 때문에 증여 비과세로 처리가 되는 거고요. 총 납입한 보험료 대비 엄마가 납입한 부분만큼의 비율만큼 증여세를 과세를 하게 되겠죠.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해지환급금이 1억인데요. 자, 배우자가 낸 돈이 2천만 원이고 즉 엄마가 낸 돈이 되겠죠. 그리고 자녀가 낸 돈이 3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총 1억 중에 5분의 2인 4천만 원을 엄마가 자녀한테 증여한 걸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납입한 객체가 다를 경우에는 그것 비율만큼을 감안해서 증여가액을 산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인이 계약자 피보험자가 돼서 연금보험을 가입을 하는데요. 수익자는 자녀로 지정을 합니다. 뭐 이런 경우가 가끔 있을 수 있죠. 자, 내가 연금보험을 드는데 내가 연금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자녀한테 연금을 물려주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보험을 중간에 해지할 수도 있고요. 해지를 하게 되면 해지환급금을 본인이 자녀한테 이제 증여를 하게 되는 케이스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연금으로 수령을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녀가 연금을 받게 되겠죠. 역시 연금으로 받는 부분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이제 흐름이 발생이 되니까 하나로 딱 이제 정기금을 평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정기금 평가에서 연금 총 수령액을 낮춰주는 작업을 하게 되죠. 결국은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절세 전략을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저축보험 설계하는 부분도 되겠습니다. 자, 저축보험도 연금보험과 사실은 어떤 저축 개념이기 때문에 동일하죠. 뭐 본인이 저축보험을 가입하고 나중에 수익자를 자녀로 지정을 하게 되는 경우죠. 뭐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역시 해지환급금을 증여를 한 걸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자, 이상 상속설계와 증여설계의 어떤 유형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 저축보험을 설계를 할 때 어느 경우에 상속으로 보고 어느 경우에 증여로 볼 건지 이런 유형들을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